커먼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커스텀 sp.net 코어 FI를 호출하는 파워레포스 솔루션을 배포해보신 분이라면 캔버스 앱이 처리되지 않은 500에러로 멈춰버리는 그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지저분한 서버 예외를 파워레포스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한 재순으로 바꿔주는 고급 에러 핸들링 전략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커스텀 미드레어, 전역 익셉션 필더, 제대로 된 에러 계약을 만들고 이를 소비하는 파워 FX 코드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컨트롤러 액션에 트라이 캐치를 대충 걸어두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런타임 사이의 계약을 설계해서 실패가 우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대부분의 튜토리얼은 400이나 500 상태 코드를 반환하는 데서 멈추지만 파워레포스는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 숫자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커스텀 커넥터를 호출하는 캔버스 앱은 원시 STP 응답을 받게 되는데 만약 그 응답이 일관성이 없거나 세부 정보가 빠져 있거나 그냥 처리되지 않은 예외 덤프라면 메이커는 상태 코드 하나만으로 취약한 if 문을 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검증 실패든 데이터베이스 타임아웃이든 예상치 못한 버그든 상관없이 매번 표준화된 형태가 필요합니다. 또한 로깅과 지원을 위한 충분한 세부 정보도 필요하지만 스택 트레이스나 연결 문자열이 클라이언트에 노출될 정도로 많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갈 큰 그림의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요청은 캔버스 앱에서 커스텀 커넥터를 통해 나가서 우리의 sp.net 코어 API에 도달하고 예외가 통제 없이 위로 튀어오르는 대신 클라이언트에 도달하기 전에 중앙화된 처리 계층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계층은 모든 종류의 예외를 동일한 재선 형태로 정교화합니다. 커스텀 커넥터는 그 재선을 그대로 파워 FX로 전달하고 우리의 수식들이 이를 예측 가능하게 파싱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파워레포스가 절대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증 오류든 데이터베이스 타임아웃이든 응답의 형태는 동일하고 내용만 달라집니다. 이 일관성이야말로 대규모 환경에서 에러 핸들링을 유지보수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sp.net 코어 쪽으로 확대해서 익셉션 핸들링이 실제로 미드웨어 파이프라인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펴봅시다. 요청은 라우팅, 인증을 거쳐 결국 컨트롤러 액션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만약 이 하위 어딘가에서 예외가 발생한다면 응답 작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커스텀 익셉션 핸들링 미드웨어를 라우팅 직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배치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트라이 캐치 경계로 감쌉니다. 이는 MVC 액션 호출 파이프라인 내부에서 동작하는 필더와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드웨어는 MVC 외부의 예외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잡아내는 반면 필더는 액션 컨텍스트와 모델 스테이트에 대한 더 풍부한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드웨어 자체를 작성해 봅시다. 넥스트 델러게이트 호출을 트라이 캐치로 감싸고 실패 시 예외 유형을 검사해서 프라블럼 디테일즈 응답을 만드는 핸들러에 위임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시스템 다트 익셉션을 잡아서 모든 것에 500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 유형에 대해 패턴 매칭을 수행해서 밸러데이션 익셉션은 400이 되고 일시적 장애를 나타내는 타임아웃 익셉션 같은 것은 503이 됩니다. 이 단일 지점 덕분에 FI 내 어디에서 예외가 발생하든 클라이언트는 항상 올바른 상태 코드가 붙은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재선 형태를 받게 됩니다. 미드웨어는 모든 것을 잡아내는 데는 훌륭하지만 때로는 MVC 파이프라인과 더 긴밀하게 통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모델 스테이트나 액션 인자에 접근해야 할 때가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전형 I 익셉션 필터입니다. 안 익셉션을 구현하고 발생한 예외를 검사한 뒤 컨텍스트 다트 리절트를 우리의 프라블럼 디테일즈 페이로드를 담은 어브젝트 리절트로 설정합니다. 익셉션 핸들들을 true로 설정하면 MVC에게 우리가 에러를 완전히 처리했으니 파이프라인을 계속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이 필더를 프로그램 .ks에 전역으로 등록하면 API의 모든 컨트롤러가 코드베이스 곳곳에 흩어진 액션별 트라이 캐치 블록 없이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만의 형태를 새로 만들지 않고 프라블럼 디테일즈를 기반으로 삼을까요? 프라블럼 디테일즈는 RFC 표준이고 이미 ASP.NET 코어에 내장되어 있으며 타입, 타이틀, 스테이터스, 디테일을 포함한 예측 가능한 필드 세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검증 세부 정보를 담기 위해 트레이스 아이디와 에러즈 같은 커스텀 속성을 추가로 확장합니다. 즉, 우리의 에러 계약은 우리 팀만 이해하는 독자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툴링과 로깅 플랫폼, 심지어 다른 클라이언트 SDK들도 이미 기대하고 있는 업계 표준 관례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파워레프스 메이커 입장에서 이 일관성은 하나의 일반적인 파싱 수식을 작성해서 앱 안의 모든 API 호출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증 실패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파워레프스는 종종 일반적인 메시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정 필드를 강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플루언트 밸러데이션의 밸러데이션 익셉션을 사용해서 이를 밸러데이션 프라블럼 디테일즈 객체로 변환하고 오류들을 속성 이름별로 그룹화해서 딕셔너리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각 필드 이름이 오류 메시지 배열에 매핑되는 페이로드가 만들어집니다. 캔버스 앱 쪽에서는 errors.email이나 errors.phone 넘버를 직접 조회해서 해당 폼 컨트롤의 테두리 색상이나 오류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빨간 배너와 앱 안에서 진짜 전문적인 인라인 필드 검증의 차이입니다. 이제 API를 떠나 커스텀 커넥터 응답에 도착하는 실제 재순 계약을 살펴봅시다. 실패 유형과 관계없이 형태는 항상 일관됩니다. 타입, 타이틀, 스테이터스, 그리고 지원 상담을 위한 트레이스 아이디를 항상 받게 됩니다. 특히 검증 실패의 경우에는 필드 이름을 키로하는 에러즈 객체도 함께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레프스가 파싱하게 될 정확한 페이로드입니다. 팀 전체가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 형태를 표준화한다면 캔버스 앱 개발자들은 단 하나의 파싱 패턴만 배우면 되고 앱 전체의 모든 앱의 호출에 필요한 방어적인 파워, FX 코드의 양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검증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순간적인 타임아웃이나 다운스트림 서비스의 일시적 문제 같은 일시적 장애는 사용자에게 즉시 실패를 노출하기보다는 제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리질리언스 라이브러리인 폴리를 사용해서 지수 105%를 적용한 제시도 정책으로 아웃바운드 피 클라이언트 호출을 감쌉니다. 만약 모든 제시도가 소진되면 그 예외는 여전히 우리의 미드웨어로 흘러들어가서 503 일시적 장애 프라블럼 디테일즈 응답으로 매핑됩니다. 이는 캔버스 앱에게 이것이 일시적이고 제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데 이는 영구적인 검증 실패와는 매우 다른 메시지이며 파워 FX에서 다른 알림 패턴을 트리거해야 합니다. 아마추어 수준의 에러 핸들링과 프로페셔널급 배포를 구분짓는 한 가지 세부사항이 바로 상관관계, 코럴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생성하는 모든 프라블럼 디테일즈 응답에는 헬칸텍스트.트레이스아이덴터파이어에서 가져온 트레이스 아이디가 포함됩니다. 서버 측에서도 구조화된 로깅을 통해 동일한 식별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캔버스 앱에서 문제를 신고하면 지원팀은 그 정확한 트레이스 아이디로 로그를 검색해서 해당하는 서버 측 예외, 스택 트레이스, 요청 페이로드를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언제 그 일이 발생했는지 물어보고 추측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트리아지 작업이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초 만에 끝나고 ASP.NET 코어가 이미 이 식별자를 공짜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구현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제 파워레프스 쪽으로 넘어가서 파워FX가 실제로 이 계약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살펴봅시다. 커스텀 커넥터를 호출한 후 응답 본문을 제 손으로 파싱하고 먼저 스테이터스 필드를 검사합니다. 만약 400이라면 검증 실패임을 알 수 있으므로 에러즈 객체를 파고들어 특정 필드 메시지, 이 경우 이메일에 대한 메시지를 꺼내서 레이블이나 알림을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외의 경우
특히 503이라면 대신 더 친절한 제시도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의 재사용 가능한 패턴으로 앱 안의 모든 API 호출을 감쌀 수 있어서 메이커들에게 일관되고 로우코드 방식의 실패 처리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알 수 없는 커넥터 실패 화면이나 원시 JSON 덩어리 대신 메이커는 우리 API가 반환한 정확한 메시지를 사용해서 이메일 필드바로 아래에 깔끔한 인라인 오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용자는 스택 트레이스나 상태 코드, 트레이스 아이디를 전혀 보지 않고도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즉시 이해합니다. 그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용자 앞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지원팀을 위한 로그 안에 잘 정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축한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백엔드의 정밀하고 구조화된 에러가 프론트엔드에서는 차분하고 실행 가능한 안내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전략을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익셉션 핸들링을 미드웨어에 중앙화했습니다. MVC 특화 컨텍스트를 위해 전역 iException 필터를 추가로 계층화했습니다. 모든 응답을 프라블럼 디테일즈로 표준화하고 트레이스 아이디와 필드 수준의 에러즈로 확장했습니다. 검증 실패와 일시적 장애를 근본적으로 다른 사용자 메시지가 필요한 별개의 범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지원 트리아지를 위한 코럴레이션 아이디와 팀 내 누구나 재사용할 수 있는 깔끔한 파워 FX 파싱 패턴으로 이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진지한 파워 플랫폼 연동을 구축하고 계시다면 이 패턴은 여러분이 배포하는 모든 API에 들어가야 합니다. 더 많은 고급 파워 플랫폼과 다트넷 연동 콘텐츠를 위해 커먼스를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